이제 양성소 입소자분들이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상품 가공하는 걸로 배울 거예요. 네. 아직 체감이 안 되죠. 그쵸? 네. 상품, 똑같은 상품인데 뭐 얼마나 가공을 해야 돼? 뭐를 가공해야 돼? 사실 감이 안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이 셀링 테크트리 영상을 보거나 보면 상품을 가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제가 그 진행했던 매출천사 할 때도 상품을 가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안 나와요. 오늘 오신 김에 이 자리에서 그 가공할 때의 핵심 포인트 한 두세 가지만 좀 풀어줄 수 있을지. 근데 제가 여기서 배웠는데 이렇게 나가니까 좀 이상한데요. 더 잘 알려주시는데. 제가 감이 떨어져. 가공은, 가공은, 그쵸. 이제, 제조사나 뭐 보통 업체들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온라인 마켓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전담 인력도 없고, 저는 이제 제조를 최근 들어 막 하고 있으니까, 막상 제조 공장 가면 온라인 담당자는 절대 없거든요. 진짜 막, 제조 시설이 있고 이래서 온라인 마켓에 어떻게 팔릴지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제품 떡하니 만드시고 그냥 제품명만 딱 입히시는데 입히고 이제 보통 총판을 주시거나 뭐 도매 공급을 하시거나 이러겠죠. 그러면 물론 그 제품이 유명해져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것만 검색해서 뭐 최저가를 사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 제품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경쟁 제품보다 이 제품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다른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면 분명히 구매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최대한 좀 내가 만약에 가격을 좀 최저가로 못할 거면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쨌든 유입을 좀 늘리게끔 키워드를 좀 많이 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노하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어떻게 붙여요? 키워드요? 사람들이 찾는 단어를 우선 찾고 뭐 네이버 키워드 툴이라던가 뭐 구글 툴이라던가 연관 검색어 요 정도 저는 참고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솔루션들이 많은데 국내는 딱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5,000개 가공하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했어요? 네. 4시간 걸렸다고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는데 처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5,000개 가공할 때 한 2, 3일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몇 달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공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경계선이 애매한 것 같아요. 저렇게 해도 물론 매출은 날 텐데 저처럼 오히려 막 시간 많이 들여서 되게 세부적으로 많이 넣고 하면은 아마 상품 수 대비 매출은 제가 좀 더 나올 거고 그래서 그 경계선은 이제 본인마다 약간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 내가 가공을 뭐 이 정도 할래 아니면 요 정도 할래 요거는 좀 본인 선택에 달려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럼 민구님은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상품명. 저는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네. 싹 다 바꿔서 전혀 다른 상품을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까지 그런 했었어요. 식으로 하세요. 요즘은 아닌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루 종일 하면 한 10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상품을. 네, 맞아요. 그 정도 100개에서 좀 손에 익으면 한 300개에서 500개 손에 익으면.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한번 얘기 들으실 텐데 이제 뭐 예전에 막 대량 등록 판매자들이 좀 많아졌을 때 제재가 좀 많았거든요. 이렇게 좀 탑셀러들을 좀 죽이려고 하는 제재가 많았는데 좀비처럼 살아있어요. 말도 안 되게 죽이려는 전략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세세하게 다 다듬어 놔서 그런 제재는 그냥 자동으로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이 아마 매출이 0이었을 때 저는 좀 계속 올라가는 단계였다가 갑자기 또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진짜 서너 달 장사 안 하고 진짜 안 하세요. 숨어 있어요. 상품 다 내리고. 그럼 가공을 한다는 게 상품명이나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 이미지까지도 다 가공을 하시는 거예요? 상세까지는 안 하고 있고 상세까지는 안 하고 있고 대표 이미지는 요즘도 예전엔 안 했다가 요즘 들어 하고 있어요. 좀 이미지 묶는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상세는 나중에 이제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좀 하다 보면 어쨌든 본인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잘 나가는 것들을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판매량 높이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고 상세 가공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것들 상세 조금
바꾼 후에 그냥 광고까지 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잘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광고를 저는 안 하지만 이 같은 위탁이어도 잘 나가는 거 광고를 조금 더 하면은 되게 매출이 더 많이 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본인만의 또 방법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상품명, 뭐 대표 이미지 이제 바꾸시고 키워드 많이 그쵸. 바꾸시고 이런 네. 거. 그것만 해도 일정 정도의 매출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영상 보니까 진짜 다 팬. 진짜 다 바꾸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게 마켓이 5개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마켓이 엄청 많잖아요. 아이디도 되게 많은데 그럼 그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주간에 작업한 거를 보통 주말에 업로드하고 있고, 아마 이제 지금 얘기 듣는 거는 사실 베스트는 여기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으면 사실 마켓마다 심지어 다르게 해버리면 그렇죠. 정말 좋겠죠. 근데 너무 또 시간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한 것 대비해서는 좀 매출이 뭐 몇 배로 오르진 않을 것 같아서 모든 마켓을 저는 똑같이 올리고 있고 그냥 그 주간에 한 거를 주말에 이제 등록하고 평일에는 주문 처리랑 이제 CS 관리랑 품절 요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게 그 과거의 일반적인 방식, 그죠? 대량 등록한다고 해서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니라 상품 대장을 싹 다 바꿔요.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버튼만 누르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진도 없고 뭐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나 주변에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정말 대량 등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량의 데이터 속에서 팔릴 만한 상품을 선정을 해내고 그거를 내 상품으로 완전 변환하는 작업들을 거친 이후에 등록을 하는 건데 등록하는 거를 수작업을 하지 않고 자동화시켜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요게 사실상 핵심이죠. 그리고 정말 그 중에서 잘 팔리는 게 생긴다면 우리 민구님처럼 사입해서 직접 쌓아놓고 지금 한 2,000종 정도 전에 그 정도 2,000종 됐나? 정도 됐었죠. 네, 좀 사입해서 수량은 파는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져, 네. 많아졌고. 예, 지금은 한 2,000종 이상을 직접 사입해서 판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재고가 대표님 겪어보지. 예전엔 저 사실 대표님 재고도 알고 있는데 재고 우리 그때 창고 그쵸. 가봤구나 2층에. 페인트랑 막상 재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일이 업체가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막상 또 가져가 보니까 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눈이 묶여요. 네. 이게 임대료랑 뭐 이렇게 하면 네. 이 재고를 또 가져가는 게 마냥 좋은 것만 또 아니구나. 그 생각을 요즘 들어 좀 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마진은 높은데 수익률이 오히려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조금 안 되게 운영하다 그냥 다 털어서 재고는 없앴거든요. 근데 재고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옆에서 하는 거 봤는데. 한번 해보고 역시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궁금한 게 이렇게 완전 갈아엎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공급가 대비해서 네.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지금 직원들이 좀 제 생각에 많아서 그분들 급여를 다 줘야 되니까 마진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보통 몇 프로 정도 붙이고 싶으세요? 10분 거요? 네, 싶은 너 거. 얼마 정도 마진을 먹고 뭐, 싶으냐? 네, 그쵸. 만약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붙인다면은 진짜 뭐 한 40% 이상? 원가에? 공급가. 공급가에? 공급가. 저도 그 정도도 붙이는 거 많아요. 네. 그렇게, 30에서 40. 그 정도도 붙이고, 네네. 그것도 조금씩 바꿔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재미난 거는 뭐 마진을 판매가 대비 뭐 10% 했을 때랑 20% 했을 때랑 이게 큰 차이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당연히 마진을 많이 봐야 되는 거고, 또 뭐 10,000원 남기는 거 하나 파는 거랑 이제 1,000원 남기고 10개 파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CS는 오히려 하나 남기는 게 더 적으니까 마진을 저는 조금씩 올리면서 조절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도 갈아엎으니까 10%씩 높였다가 너무 낮아지면 다시 낮췄다가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근데 그 30%, 40% 이렇게 올린다는 게 공급가 대비 진짜 만 원을 14,000원으로 올린다는 게 아니라 마켓 수수료 그리고 막 그런 거 다 제외하고서 그만큼 그렇죠. 그러면 그쵸. 술 판매가는 2만 원이 넘어가죠. 네, 맞아요. 그런데도 팔린다는. 그쵸. 가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은 어차피 저희가 최저가가 안 되니까 가격 빼고 사람들 눈에 띄면 그냥 좀 사는 것 같아요.
그 판매가 계산하는 거 봤죠?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내 마진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위에 할인 정책이나 쿠폰이나 뭐 이런 것들 쭉 업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라. 맞죠. 예.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저도 대표님한테 배웠던 게 뭐 심지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료 배송할 때 보통 가격을 더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제품도 그냥 2개씩 등록한 것도 많고요. 뭐 무료 같이 하면 중복 등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료로도 해보고 무료로도 해보고 무료로 했는데 막 대량 주문이 사실 들어오면 너무 맞아. 감사하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날은 회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죠. 전에 그 상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때는 그렇죠. 뭐 몇만 개 단위였으니까 전체 이쪽 시장에 돌아다니는 상품 수가 유료 배송 한 번 올리고 그 다음 거기에 배송비 업해서 무료 배송 올리고 그 다음 또 뭐를 하냐면 세트를 구성을 해요. 2개 묶음, 5개 묶음, 10개 묶음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팔고요. 세트 구성하는 거는 저가 제품 같은 경우 세트 구성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뭐 몇백 원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50개, 100개 세트를 만들거든요. 그 상품군을 보면 알아요. 이건 한 개씩 사는 게 아니다, 저가는. 뭐 그렇게 해서 완전 다른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그 노하우, 그쵸? 너무 많이 풀면 안 되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카테고리도 다 네. 가공하십니까? 카테고리는 그거를 아마 대표님께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동으로 이제 뭐 솔루션에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힘들어서 대표님하고 다른 분께 그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약간 표준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매칭시키면 좀 편할 거다라고 그때 배우기도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한번 그때 배우고 한 10년 뭐 그때 맞춰둔 걸 계속 쓰고 있어요 사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옥션이나 지마켓 표준 카테고리 하나를 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각 마켓별 추천 카테고리, 매핑 카테고리들을 쭉 만들어서 두고 그 엑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가 좋고 굉장한 노하우. 지금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시스템 안에 녹아 있죠, 그게. 네. 그래서 다 맞춰서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맞추기도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보기는 하지만 사실 한 3년 전만 해도 제가 90% 정확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 카테고리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방송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경을 못 쓰셔서. 저도 그냥 그러고 살고 싶더라고요. 조금 좀 여유로운 삶을 좀 살고 싶더라고요.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순환 하세요 혹시? 순환. 신상빨. 예전보다 좀 덜해지긴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상품을 가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순환을 한다면 동일한 상품을 또 올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공해놓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두세요? 아니면 그때그때 계속 다시 가공하세요? 축적해서 다시 쓰고요. 왜냐하면 가공해야 할 상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신상은 도매 사이트에 신상은 계속 추가되고 이러니까 그건 계속 쓰고 있고 저는 그냥 항상 그냥 다 내리고 다시 올리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아까 광고하시는 분처럼 데이터 분석해서 안 나가는 것만 내려서 다시 올리는 분도 계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인 거죠. 잘 나가는 거 두면 또 계속 잘 나가니까 후기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분은 이제 그것만 두시고 나머지는 또 갈아엎으셔서 또 그런 상품을 계속 추려내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이제 팔렸던 거를 둔다 그러는데 저는 팔렸던 걸 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검색 조건을 직전 1개월로 봐요. 그러니까 직전 1개월에 판매량이 있으면 그 상품은 두고 나머지는 다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좀 허점이 있어. 그러니까 시즌 상품들이 있잖아요. 여름에만 팔리고 겨울에만 팔리고 이거 그러면 내려버리거든. 그동안 그 여름에 엄청 팔렸던 거면 내년 여름에 또 팔아야 되는데 좀 이런 허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방법이 있는 게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그 데이터가 많잖아요. 뭐 몇백만 건 팔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거기서 이제 전년도를 뽑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되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잘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대표님 같은 분들이 진짜 겨울 되면 항상
위탁 셀러들도 막 트리 이런 거에 또 다들 집중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기도 하고 진짜 시즌 상품도 잘 하시고 그러시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쿠팡이 나오면서부터 그 네. 위탁으로 인한 매출이 잠시 줄었다가 쿠팡으로 다시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쿠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히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길래 그게 매출이 상승하는 계기가 된 건지. 원래는 이제 대표님 시절부터 막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마켓 제재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었으면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켓 제재가 많아져서 이제 쿠팡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마켓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마켓별로 상품 수가 제한이 돼버린 거죠. 이제 뭐 정말 열심히 해봤자 뭐 아이디당 10,000개 이랬었는데 예전에 사실 무제한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쿠팡이 나오면서 쿠팡은 하루 5,000개지만 제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공만 잘하면 쿠팡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고도몰이랑 쿠팡이 일단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잘 나가는 것들을 또 다른 마켓으로 늘리면 추가로 성장할 수 있어서 지금은 그 테크트리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쿠팡이 일단 제한이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올려서 매출 바로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5,000개 하루에 옵션 기준으로 5,000개를 올릴 수 있는데 요즘 쿠팡을 자동으로 등록해주는 툴들이 그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사들이 제공하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제공을 안 하는 게 그렇게 등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가공을 해서 올리는 게 사실상 전제예요. 안 묶여야 되니까 아이템이 너무 묶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다음 제가 이런저런 그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공된 상품 원장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판매가부터 시작해서 업데이트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가공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몇 개 시도를 했었고 그렇게 나와 있는 상용화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거는 아니고 이제 그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해준 것들이 있는데 또 너무 어려워.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셀러큐라고 하는 거 안에 녹여놓고 우리 셀러큐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네. 여하튼 고도몰에 연동되는 툴인데 그게 아마 한 2주 뒤쯤이면 플레이어토랑 붙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공된 거를 플레이어토로 보내고 플레이어토에서 뭐 쿠팡 등록하고 뭐 마켓에 다 전송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가공된 원장도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시작점이 셀러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그리고 많이 알려드렸는데 실제 수행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용으로 하는 거고 전제는 다 가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전제고 그래야지 마진도 크게 볼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 등록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제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브랜드 작업은 어떻게 좀 잘 하고 계신지 혹시 공유 받을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걸로 자리 잡고 나면 브랜드로 가야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그 묶이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브랜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인데 그냥 내 브랜드 입혀서 등록하면은 그냥 절대 안 묶일 수 있고 상표권까지 등록돼 있으면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격도 어쨌든 인지도를 쌓으면 더 비싸게도 팔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도 막 엄청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브랜드 상표를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좀 많이 냈고 이제 출원 받고 이제 제 브랜드 입힌 제품들을 한 5종 지금까지 5종 정도 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알리는 단계죠. 그럼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건 다 한국에서 만들고 있고 중국에서 하기에는 아직 저도 뭐 루트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중국 건 수입만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창업 초보자분들한테 네. 조언 1, 2년 없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딱 1, 2년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 정도면 딱 자리 잡고 뭔가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에이, 조금 더 이렇게 1, 2, 3 해서 1, 2년이면 그래도 뭐 충분히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럼 잘 되실 것 같고 근데 나머지는 네 지금 요즘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저는 대표님을 만난 거지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도 하시니까 그쵸.
오히려 진짜 만날 시간조차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고 하시면 집에서만 하시면 그 외로움만 이겨내시면 되시지 않을까. 잘 하면 되실 것 같은. 핵심은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핵심 뭐. 그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 셀링 테크라고 아, 하는 아. 그 유튜브 채널 있어요. 거기 가면 영상 이쪽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네.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죠. 매출 천사를 보면서 제 거는 안 보셔도 진짜. 좋은 영상 보시고 또 워낙 또 이 인물도 출중하시고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온라인 유통계의 거목이 되셔서 앞으로는 제가 인터뷰 약속을 네. 잡고 네. 사정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아니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